네, 안녕하세요. 법률 파트너스 16 이서준 변호사입니다. 여기는 중구 교동 사랑과 평화라는 분위기 좋은 펍입니다.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들을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면서 법률 얘기도 하고 뭔가 메시지도 전달하고 이런 컨텐츠를 기획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마음이 편한 장소에서 하는 게 일단 제일 좋지 않나. 그리고 어차피 제가 떠들 거면 누군가가 말상대해주는 사람이 등장하면 되게 얘기가 또 예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주 오는 그 편안한 장소 사랑과 평화에서 그 대표님인 한승엽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 얘기를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대구에서 문화기획서 태종기획이랑 그리고 또 여기 문화를 이룰 수 있는 펍인 교동의 사랑과 평화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한승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촬영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제 이분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저랑은 형 동생 아는 사이고 안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질문하면 다 재밌다 그래서 이분의 나이를 여쭤보겠습니다. 이분 몇 살일까요? 30대 초반. 30대 초반. 아유, 3대 초반 좋은 말이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면도를 해가지고 원래 수염이 막 이렇게 꼬아서 오는데 저는 1990년생입니다. 다른데 게스트로 나갔는데 막 누가 1890년생 아니냐 그랬는데 그 댓글 보고 약간 상처받았는데 그런 댓글은 달아주지 말아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제일 궁금한 게 사실은 이거 왜 해? 이게 짧지만 이제 궁금한 거 이 가게를 왜 하는가? 되게 정말 궁극적이고 본질적인데 일단 겉으로 보일 때는 사람들이 이제 제가 술을 좋아했잖아요. 보다시피 위스키도 되게 좋아하고 특히 맥주 엄청 좋아하고 그래 이제 통풍도 걸려 있는데 통풍으로도 좀 고생하는데 일단은 술을 좋아하니까 술집을 차린 것도 맞고 근데 이제 그냥 술만 좋아해서가 아니라 여기서 술이랑 그리고 음악으로 사람들끼리 좀 자기 얘기할 수 있는 거 좀 친해질 수 있는 것도 좀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점점 서로 지인들끼리인데도 좀 깝깝하게 막 이러는 게 많았는데 이런 장소 만들어 놓고 좀 술도 좀 넉넉하게 주고 좀 양식도 같이 나눠 먹으면 친해지지 않을까. 다행히 또 서로 제가 이런 장소를 만드니까 평상시에 좀 코로나 때문에 못 봤던 지인들끼리 또 여기서 만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단 서로 제 주변 지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사랑과 평화가 깃들기 바라면서 그러니까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가게 이름부터 또- 사람들이 놀라고 친분 다지고 인간관계 형성하고 여기 비무장지대입니다. 이게 부자들만 할 수 있는 맞잖아요. 이게 약간 취미생활로 장사를 하겠다. 이거 자영업자들 요즘 사람들 들으면 약간 진짜 학대일 수도 있어요. 이게 장사를 취미로 하다니 나는 목숨 걸고 하는데 약간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잖아. 하지만 저도 이제 아는 분은 알겠지만 되게 줄여가면서 그분들의 누에 끼치지 않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또 열심히 해서 잘 되면 그분들의 손님을 뺏어올 거 아니야. 그럼 네. 누를 끼치는 거잖아. 그렇게 돼요? 취미로 해도 누를 끼치는 거고 열심히 해서 잘 돼도 누를 끼치는 거지. 그럼 자본주의. 물어보잖아. 왜 하냐고. 빨리 적어야지. 이걸 지금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런 다음에 또 요새 또 재밌게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희 가게 안주들이나 이런 형태들을 거의 다 축제 때 써먹을 수 있게끔 레시피를 많이 잡고 있어요. 저희가 백종원 선생님이 자기 음식을 할 줄 아니까 축제 쪽으로 해서 축제를 만들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제 좀 반대로 제가 축제를 만들 줄 아는데 그 안에 이제 술이나 음식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여기서 되게 많은 연구를 이뤄내고 있고 그리고 수제 맥주나 아니면 맥주 수입해서 이제 그런 병행하는 것도 좀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대로 이제 흑정원이 되는 길을 좀 선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심 분야가 되게 넓은 것 같긴 해요. 한 대표가. 예술적인 측면도 되게 강한 사람인 것 같고 돋보기와 일치하게 음악의 조예도 깊고 세심하고 우리 그 유튜브 찍는 것도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지금까지 영상을 하기 싫은 티가 막 났을 것이다. 근데 이게 어차피 하는 거면 하고 싶어 해야지. 하고 싶어 하는 상태에서 내가 재밌어야 맞아요. 의미 있는 거라서 원래 내가 책을 쓰던 게 있었다고 옛날에 얘기를 한 적이 있을랑가 모르겠지만 네. 그냥 유튜브도 그런 심정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뭔가 책 대신에 영상 하나씩 남겨놓는 거지. 이렇게 우리 딸이 이제 2학년 네. 빨리 컸다. 관심사가 뭐냐면 지 친구들도 유튜브를 하는 애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오. 친구들 중에 동요를 정말 이제 곡 받아가지고 하는 친구가 있어. 근데 얘의 구독자가 180명이야. 그래서 아빠한테 물어봐. 아빠 구독자 몇 명이야? 라고 물어보고. 유나는 구독자가 뭐 170명이야. 아빠는 왜 168명이냐고 이렇게 물어봐. 원래 이제 법률 얘기 막 떠들어야 되는데 편집하는 사람 힘들지 않을까? 근데 편집을 누가 해요? 둘 중에? 같이 해요? 그게 돼요? 하나의 일을 두 명이 하는 게 가능한가? 아니죠. 여러 명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근데 아, 세상에는 그렇지, 여러 명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혼자 할 수 있는. 그러면 이 얘기 갑자기 나왔다. 변호사가 여러 명 붙어 있는 사건이 잘 될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봤어요? 이게 TV 보면 정치인 막 나와가지고 변호인단 막 이런 뭐 드라마 변호인단 많이 나와서 변호하면 막 결과가 더 잘 나올라나? 그 약간 큰 사건은 여러 명이 자료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여러 명이 더 붙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변호사를 선택할 때 뭐 합동 변호, 뭐 수십 명의 변호인이 뭉쳐서 내 사건을 처리해 준 뭔가 잘 되고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럴싸하게 들려요? 아니면 별로 이상하게 들려요? 완전 그럴싸하게 보여요. 아, 그럴싸하게 들려요? 그래서 다 그렇게 홍보를 하는구나. 아니 나중에 그 책 설명해 주는 거 쇼츠로 해도 되겠다. 책? 형 책 많이 읽으시니까. 아, 누가 아이디어 준 게 있는데 그런 것도 하래요. 뭐 AI가 변호사를 대체할 수 있나? 뭐 네 의견을 떠들어 보세요. 뭐 이런 거. 아, 챗GPT랑 한판 붙으면 되겠네요. 왜부터? 아, 뭐 문제를 두고 나는 이렇게 아, 걔랑 붙을 수가 없나? 걔는 도구잖아. 도구죠, 맞죠? 얘는 망치랑 싸우냐? 망치를 쓰지? 맞네, 망치를 써야 되는구나. 아무튼 그런 것도 떠들면 재밌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해요.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그래. 거의 뭐 체스랑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스랑 AI랑 두는 게 관심이 있었듯이. 변호사랑 한판 붙으면 뭐가 의외될지 궁금하긴 하다. 아, AI가 네. 체스는 AI가 이미 이기겠지? 이기는 걸로 확정 났잖아. 났죠. 바둑도 확정 났잖아. 났죠. 근데 변호사는 아마 AI가 어떻게 안 될걸? 아직까지는. 판사라는 요소가 있어서 그런가요? 뭐 그런 건 아닌데 이건 내 이제 뇌절 상상인데 접점이 있어. 그 현실 세계를 데이터화해서 얘가 연산은 데이터의 세계에서 해야 되잖아. 네. 그러면 연산을 데이터의 세계에서 하려고 그러면 현실 세계가 데이터로 옮겨져야 돼.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변호사는 송무 변호사는 사건을 만지잖아요. 그러면 사건을 변호사가 만지게 되면 그 사건이 현실 세계에서 존재했던 거라고. 등장인물들이 현실 세계 인물들이 얽히고 치고받고 하면서 찌르고 죽고 죽이고 돈 떼먹고 뭐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이미 생겨버렸어. 근데 이 사건이 이미 지나갔어. 그게 데이터화돼서 남아 저장돼 있어가지고 뽑아올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사건을 현실 세계에서 다시 증거로 재현을 시켜야 돼. 증거 다 아날로그잖아. 종이도 아날로그, 칼로 찌른 칼도 아날로그, 뭐 피도 아날로그, 다 아날로그. 또 목격자 진술 다 아날로그. 뭐 영상 증거 이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런 것보다는 현실 세계에 남아있는 아날로그적인 것들을 재구성해가지고 이거 사건을 이제 구축을 해야 되고 이 사실 인정을 또 이제 해야 되겠지만 일단 이걸 뽑아내는 것 자체가 연산하기 전 단계의 역할이 분명히 변호사 역할이 남아있어요. AI가 법은 변호사보다 훨씬 많이 알 수도 있겠죠. 교육을 시키면. 대한민국에 있는 법을 저는 사실 내가 법을 안다고 해도 만약에 조문 외우라 하면은 나는 뭐 헌법 몇 개 아는 거랑 민법 중요한 거 자주 쓰는 거 몇 개 아는 거랑 뭐 이런 식으로 주로 쓰는 것만 암기하다시피 하고 하는 거지 사실은 조문 모르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걸 다 알 수도 없지만 AI는 다 외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법은 그렇겠지만 예를 들어서 의뢰인을 내가 내일 상담이 4개가 잡혀있단 말이야. 10시, 11시, 1시 반, 2시 반? 다 새로운 사람들. 다 새로운 사람 처음 만나자마자 인사해야 되고 이 사람이 자기 기억을 편안한 환경에서 잘 뽑아내줄 수 있게 내가 이 사람이랑 말도 좀 맞춰줘야 되고 분위기도 맞춰줘야 되고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처음에는 내가 변호사로 돈을 잘 벌어야 되니까 어떤 고민까지 했냐면 이 양반은 예의를 중시하는 노신사야. 그러면 앉을 때 이렇게 앉아야 돼. 상담할 때. 그래야 이 사람이 나한테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다가오면서 더 이 사람이 갖고 있던 그 경험한 사실들을 더 생동감 있게 전달해 줄 거고 그래야 결과적으로 사건도 잘 풀려. 왜? 내가 더 데이터를 많이 받았으니까. 또 예를 들어 뭐 건달이야. 내 아는 동생이 소개시켜준 건달인데 얘는 약한 남자를 싫어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 그러면 앉아 있어야지. 내가 약해지면 안 되잖아. 괜히 말을 할 때도 좀 세게 표현해주고 공감을 해줄 때도 아, 그 새끼 좀 웃기네. 그러니까 네가 강냉이를 쳤지 잘했다. 하지만 강냉이를 자꾸 그렇게 뽑을 것 같으면 다음 생에 치과의사로 태어나라. 뭐, 그러니까 웃으면서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어야 선임률이 올라가겠지. 사람에 따라서. 근데 AI는 이런 걸 할 수 없어요. 아직까지는. 물론 몇십 년 지나가지고 뇌 스캔이 이렇게 막 해서 뭐 이렇게 여기 있는 데이터를 뭐 이렇게 하는 시대가 오면 그건 또 별도의 문제겠지만 그런 거는 너무 먼 미래 일이지 않을까 싶어서 당분간은 대체가 변호사가 요약하자면 뭐 카운셀러나 심리 상담사적 요소나 뭐 이런 것들을 겸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체가 바로 되질 않을 거라고. 전 처음 알았어요. 저는 이제 변호사 방금 형이 얘기해줘가지고 원래 변호사가 무슨 일 하는지도 별로 관심이 없었긴 했지만 뭐 만날 일도 없었고 그냥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제 사건 종이 보고 그다음 나가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지금 나온 게 결국 사건 현장 나가봐야 되고. 아, 현장을 잘 가진 않아. 아, 그래요? 아씨. 가긴 가. 근데 갈 때 약간 이런 마음이 있어. 야, 나는 현장까지 나가는 훌륭한 양반이다. 이런 자부심을 막 느끼면서 가. 하여튼 그런 거.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결국 이것도 영업직처럼 약간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 사람에 대한 걸 카운셀링에 들어서 아, 이 사람이 이걸 원하는구나. 그리고 이걸 해서 내가 좀 원하는 걸 좀 말도 좀 들어야 되고 뭐 결국 사람 간의 인간관계도 그 라포를 좀 형성해갖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네. 난 변호사 약간 숫자와 기계로 움직여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직업이 약간 따뜻한 면이 있네요. 따뜻한 면이라기보다 인간적인 면이 있네요. 좀 노가다 약간 블루 칼라적인 요소가 있네요. 인문학적 요소가 있죠. 아, 인문학적 요소. 그게 맞는 표현이지 않을까. 아, 맞죠. 근데 잘 하려고 그러면. 근데 또 알아주는 사람은 알아주고 몰라주는 사람은 몰라줘. 세상이 갑박해져서 그런 거고 제가 봤을 땐 난 방금 약간 변호사 이미지가 약간 지금 이걸로 바뀌어가지고 유튜브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좋은 변호사를 찾는 법 하면서 이렇게 막 설명 막 해주시고 이러는데 다 맞는 말도 진짜 많거든요. 근데 진짜 그게 그런 설명이 필요할 정도로 좋은 변호사 구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알 길이 없으니까. 이게 또 무슨 뜻이냐면 그 보통 물건을 딱 사면 물건의 품질을 우리가 일반 소비자도 공부를 하면 알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날은 3만 원짜리 스피커를 하나 사봤고 어느 날은 8만 원짜리 스피커를 하나 사봤는데 어떨 때는 들어보니까 소리가 달라. 8만 원짜리가 내가 들어도 소리가 좋아. 그러니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굳이 비유하자면 예를 들어 수술하러 가면 큰 거 이제 마취를 하고 누웠다가 깨면서 으악 하면서 깬단 말이죠. 너무 아프니까 마취가 깨면서 의사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수술 잘 됐어요 하면 잘 된 거고요. 만약에 수술 못 됐어요 라고 얘기 들으면 못 된 거야. 우린 그것까지밖에 몰라.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겪었던 의료 서비스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이미 째고 여기에 10번 꼬맸는지 7번 꼬맸는지 몇 번 꼬매야 되는지 심지어 알 길이 없어. 그냥 잘 됐다 그러면 잘 된 거고 못 됐다 그러면 못 된 거야. 근데 송사도 비슷해. 사실 그렇잖아. 변호사랑 상담받고 증거 갖다 주고 한 6개월 1년 동안 기다려. 한두 번 연락 왔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전화하고 아니면 말고 이러니까 이게 내게 잘 가고 있는 건지 못 가고 있는 건지 알 길이 사실은 지인이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소개시켜주면서 이 변호사 이 잘해 하면 그냥 그거대로 믿는 수밖에 없는 겨. 약간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 그래서 선택이 쉽지가 않지. 좀 가려져 있고 아직까지. 음식은 그렇지 않잖아. 직관적이잖아요. 그 옛날에 왜 이태원 사건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교동 이런 데서 이제 외국인들도 꽤 많이 오는 편인데 외국인들 자기들끼리 시비도 붙기도 하지만 보통은 또 이거 말리다가 또 한국 사람이 맞기도 하고 또 가게 우리 식구들이 막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가 생겼어. 물론 경찰 부르면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치료비도 나오고 막 깽값도 물어주고 이거 뭔가 돼야 돼. 관할이 있어, 관할이. 관할.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건 예를 들어볼게. 외국인이고 미국 사람이고 근데 한국에서 오래 살고 있지만 그 사람이 형사적인 죄를 지었느니 안 지었느니라고 해서 경찰 조사받고 재판을 지금 우리나라 법원에서 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한국인을 피해자로 한 형사 범죄가 있잖아. 국내 우리나라 법원이 관할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가 외국인이 와서 널 막 때렸다. 네가 경찰에 신고했다. 폭행이다. 그래서 그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그 폭행 사건이잖아. 그럼 우리나라 법원이 관할을 하죠. 근데 얘가 때려놓고 토끼 보면 어떻게 해요? 그건 관할 문제가 아니잖아. 도주의 문제지. 그러면 인터폴을 요청해요? 뭐 심각하면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잡을 수는 있는 거구나. 모르지. 잘 도망가면 못 잡고 잘못 도망가면 와, 잡는 씨. 거지. 그게 어떻게 법률 문제냐. 도망의 문제지. 이번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제시. 예. 근데 제시는 기억이 안 난대. 뭐 그렇게 경미한 거야 잡겠냐마는 아. 뭐 국내에 관할권이 있고 뭐 우리나라 우익과도 관련이 있고 예를 들어 중대하고 우리 자국민 보호를 위해 국내에서 재판을 받게 하고 싶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든 잡아서 당겨와서 이렇게 노력을 하겠지. 그건 또 정치적인 영역도 꽤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때린 거 정도로는 잡지 않는다. 뭔 소리야? 그러니까 얘가 도망갔어요. 때려놓고 도망갔어. 응. 우리나라에서 약간 힘 써주는 게 때리는 거 정도는 안 잡고 약간 살인이 나야 잡으러 가는 거예요. 아니 뭐 나라에서 힘써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긴급 체포 이런 얘기 들어봤지. 네. 체포, 뭐 현행범인 체포, 긴급 체포 이게 사람을 잡으려고 그러면 요건이 돼야 돼. 근데 그 중에 일반적으로 이제 범죄의 중대성 이런 것도 요건이 있지. 현행범은 무조건 잡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체포든 구속이든 간에 이렇게 사람을 묶어놓고 계속 붙잡아 놓고 있으려면 그게 요건이 있는데 요건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 긴급성도 있어야 되고 뭐 다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내가 네 뺨을 탁 쳤다 치자. 내가 당장 잡혀 들어가서 48시간 동안 유치장에 있는 게 말이 돼? 안 다쳤는데? 물론 이게 내가 뺨 킬러야. 한 2,000명의 뺨을 때린 적이 있어. 이런 애는 바로 잡아 넣어야지. 재범의 우려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은 뭐 다르게 평가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굉장히 경미한 폭행 사건에서 바로 잡아 넣는 경우는 잘 없어. 도주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고 범죄가 전혀 중대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지. 이게 상식에 부합하잖아. 이게 법은 다 상식적이네요.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뭐 비상식적인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긴 한데 네. 법이 비상식적으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건을 그만큼 덜 알고 있기 때문에 마치 비상식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지.
사건은 복잡하니까 아무리 간단해 보이는 사건도 사실 따져보면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근데 그걸 요약하면 사실 한두 줄 잃어버리잖아. 그건 요약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견 비상식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 수사기관이나 이렇게 법 집행하는 뭐 사람이나 판사나 이런 사람들 중에 비상식적인 사람이 전혀 없다고는 또 신이 아니니까 말은 못 하겠는데 뭐 일반적으로는 다 상식에 부합해. 다 이유가 있어. 어떤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 저래 이러겠지만 네가 하면 다 이유가 있다. 안에 따지고 들어가 보면.